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 의예과는 정시 일반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발이 지역균형 선발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의 학생들이 부산대학교 의대의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부산대에 특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특히 부산대학교는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울산대와 더불어 선호도가 매우 높은 최상위권의 대학이고, 또 울산대학교에 월서를 쓰거나 부산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목적이 울산대나 부산대일 수도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의과대학의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산대학교의 의대 모집 인원은 125명이에요. 전국 의대 중에서 이렇게 수시정시 합쳐서 100명이 넘는 125명을 선발하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매우 많은 학교다.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2024학년도에 30명이나 뽑아요. 무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모집 인원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도 30명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학생부 교과로 써야 될지 종합으로 써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과연 학생부 교과에 적합한지 종합에 적합한지, 이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 소득에서 5명, 3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지역인재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일반에서 25명, 지역인재 전형에서 22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 일반 25명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사실상 4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전형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전년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100%로만 뽑았어요. 내신 성적 100%. 근데 올해는 내신 성적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를 반영하거든요. 학업 역량 평가 20%다 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부 교과 100%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의 서류평가, 학생부 종합이 다소 가미가 되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다소 하락할 기대도 가질 수가 있겠죠. 전년도에는 교과 100%였는데 올해는 교과 80%였으니까 내신 성적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학생부의 반영 방법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니까 거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고, 자, 공통과목 30%, 일반 선택과목 50%, 진로 선택과목 20%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물론 재수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할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게 되어지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데,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4,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그러면 3개 영역 등급 합이 4의 2과목의 평균이니까 수능 최저는 아주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낮은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의대의 수능 최저 구간 중에서는 약 중간 정도 구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대신 이제 과탐이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는 점이 과탐역 2과목 절사나 또는 과탐 1과목을 반영하는 것보다 수능 최저는 다소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023년도와 2022년도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모집 인원이 30명이고 지원 인원이 229명, 경쟁률이 7.63, 그 전년도에는 14.60,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60이고 추합번호가 68번이에요. 추합번호가 28번이니까 모집 인원 30명 중에 추합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추합이 비교적 100% 가까이 많이 돌았고요.
충원 인원이 93.3%입니다. 그리고 교과 평균 성적은 1.07, 1.09예요. 그렇죠?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경쟁률이 낮잖아요. 7.63의 경쟁률이면 사실 경쟁률이 낮은 구간이고 수능체조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의 과탐이 두 과목 평균이라고 한다면 7.63 정도의 경쟁률에서 수능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의 비율이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 수능체제를 충족했다라고 생각하면은 8명 중에서 수능체제 충족한 사람이 많아봤자 한 2.5명 정도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그 2.5명 정도의 충원 인원 안에서도 내신 성적이 이 정도가 유지가 되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부산대잖아요. 부산대. 결국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봐도 1.06, 1.09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입시 결과는 결국은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이 원서를 쓰고 있죠. 자,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칫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률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부산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교과 반영 비율을 100%가 아니라 80%를 낮춘 의도 중에 하나는 2024학년도에 원서를 쓰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과 성적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정말 많거든요. 많고 더군다나 학생 수가 매우 적은 학교들도 많아요. 학생 수가 적으면 결국은 내신을 싹쓸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1.0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 100%에서 80%로 다소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은 크게 하락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과목 등급이 각각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 두 과목의 평균이 1.5등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평균 성적에서는 과탐 두 과목 평균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고민스러운 거는 뭐냐면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이 4파트에서 뽑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정시.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부분이 나의 내신 성적으로 가장 적합한 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중에 어딜까?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으로 봤었을 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중에 어떤 게 적합할까? 다시 말하면 나의 학업 및 활동의 역량과 내가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유형을 고려해서 전형 선택하는 게 되게 고민스럽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마찬가지로 30명을 뽑아요. 정말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면접일자는 12월 2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면접 기간이 충분하죠. 더군다나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29일이니까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결국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이 되고 면접은 20%를 반영하고 그 1단계 배수는 4배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그 다음에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면접은 다수의 평가자가 응시자 1인을 심층 면접하고 1인당 면접 시간은 약 20분. 그리고 면접에서는 진로 플러스 사회 역량의 10분. 그 다음에 잠재 역량, 공통 문제 준비 10분 내외, 면접 약 10분 내외 해서 면접 시간은 총 20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2023학년도가 모집 인원이 30명, 지원 인원이 388명, 그 다음에 경쟁률은 12.93. 그 다음에 추합 번호는 30명 중에 추합 인원이 8명밖에 안 돼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26.6%.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평균 성적은 1.16. 70%의 성적이 1.26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23년도가 2022년도와 많이 비교되죠. 2023년도에는 1.26에서 1.26인데 2022학년도는 1.52, 1.48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이 많이 상승되어졌다.
내신 성적이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이 유리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그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많이 줄었죠. 경쟁률이. 이렇게 경쟁률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는 것처럼 2023년도 또는 2022학년도 입시의 결과에서 내신 성적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평균과 70%의 성적을 고려하면, 또 수능 체제를 고려하면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상 부산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그렇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자사고 학생들이나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17명이었는데 15명으로 모집 인원이 2명이 줄었어요. 그래도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전형은 좀 특징이 있고, 더군다나 이게 또 지역인재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수시 전형에서 뽑는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역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 일반고 학생, 자사고 과학고 학생을 나누어 선발한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에서는 논술고사에서는 수리 논술로만 선발하게 되어지고, 전년도에는 교과 30%에 비교과 10%를 반영했어요. 교과가. 근데 올해는 그냥 교과 30%만, 비교과 10% 반영하지 않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하고, 자, 논술 전형의 전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17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1273명, 경쟁률이 무려 74.88. 엄청 높죠. 하지만 이것도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지역인재를 벗어난 지역의 의대의 학생부 종합 또는 의대의 논술 전형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200대 1이나 3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74.88의 경쟁률은 낮은 거다.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원 인원은 13명 중에서 3명, 사실상 충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은 2.52에서 2.13. 전년도에는 2.75에서 3.12.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중심의 반영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도 논술고사, 올해 같은 경우도 의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중에서 면접을 폐지하거나 면접을 축소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 3개일 때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 1.07에서 1.09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고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1.16, 1.26 정도의 성적이기 때문에 전년도가 1.52, 그 전년도가 1.98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해가 거듭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선발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신 성적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내신이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계속 높아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선발되어지는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2.52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이 부산대, 경상대, 고신대, 동아대,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지금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나와 있지만 이 내신 성적은 사실은 모든 입시 평가 요소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내신 성적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수능 최저의 높고 낮음, 또 수능 최저의 유무,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의 반영 범위 또는 면접 실시 유무,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등, 또는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이 일반고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냐,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같이 합류되어지는 지점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보면은 보통 어디가 좀 낮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신대나 경상대 같은 데가 수능 최저가 비교적 좀 낮은 구간에 해당되고요. 좀 높은 구간은 부산대학교 교과,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비교적 다른 구간에 비해서는 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산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부산대와 다른 의과대학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합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보니까 부산대의 입결은 크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부산대를 제외한 고신대나 경상대나 인제대나 이런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입결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대학교 교과나 종합은 어차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입결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거든요. 특히 부산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일반고 학생의 선발 비율이 87.95%. 뭐 당연히 일반고의 비율이 높겠죠. 부산대 일반학과와 부산대 의대는 좀 다르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산대 일반학과에서 선발한다고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부산대를 갈 거예요. 87.95%고 과학고의 선발 인원은 2명밖에 되지 않고 그 전년도는 없습니다. 외고나 국제고가 14명, 자사고 0명, 자공고 61명, 영재고 0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부산대는 사실상 과학고, 영재고 학생의 선발 비율은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그리고 자사고 학생도 거의 2023년도는 제로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 부산대는 자사고나 영재고나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붙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보면 2023학년도 과학고 학생이 선발되어진 것을 따져보니까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에서 20명이 뽑혔어요. 20명. 그러니까 저기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인데 이게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그냥 일반 학생부 종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 특별 전형, 지역인재 전형에서 과학부 선발 인원이 20명이다. 논술 전형에 특별 인원이 5명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2022학년도에 과학고 선발 인원이 학생부 종합에서 선발 인원이 16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6명 정도가 선발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 8명, 학생부 종합 기초에서 1명이나 2명이 선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좀 전에 봤었던 입시의 결과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의 내신 성적이 1.26 정도가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 1.26은 일반고 학생들만의 1.26이거나, 두 번째는 일반고 학생의 선발이 있고 이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과학고 학생의 선발이 꽤나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의 내신 성적을 일반고로 환산해서 두 개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는 50%, 70% 성적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일반고 학생들만 보여준 성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30명 내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가 약 16명에서 20명 정도 뽑혔기 때문에 결국 30명 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의 학생은 과학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생이 부산대학교 학생부 지역인재 전형으로 붙으려면 대부분 1점대에서 2점대 초반 정도의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학고 학생들은 내신이 다르겠죠. 하지만 과학고가 뭐 일반고 학생들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고는 첫 번째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을 이겨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지역인재 전형은 한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몰아서 뽑지 않는다는 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하면 해당 지역에서 학생들을 나누어 뽑다 보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2명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들이 부산대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동일 계열이죠. 과학고나 사사고 내에서의 경쟁을 이겨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하게 되어질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꽤나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점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이 요즘에는 사실은 논술 전형을 조금 확대시키는 대학들도 많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학고나 영재고의 선발 비율을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최상위권의 대학에서 또는 의과대학에서는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의 뽑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력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은 과학고나 영재고를 뽑기를 원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서 선발을 늘려나가고 있고 논술 전형에서 결국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논술 전형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도 논술 전형에서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꽤 높다는 점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울산대학교는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대학교는 과학고 선발 인원 0명, 영재고 선발 인원도 작년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불리하고 대신 울산대학교는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울산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과학고 선발 인원이 3명인데 그 3명 중에서 2명이 논술 전형이었고 그 다음에 2023년 영재고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논술 전형에서 2명을 뽑았어요. 근데 참고로 아시는 것처럼 울산대학교가 2023학년도까지 논술 전형, 논술 지역인재 전형을 유지했다가 올해부터 논술 전형을 폐지했죠. 결국은 뭐냐면 논술 전형이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전형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울산대학교 모집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논술 전형 일반에서 3명, 지역인재 전형에서 2명을 뽑았어요. 올해는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고 결국은 잠재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10명에서 14명으로 늘었어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과학고나 영재고에 대한 선발이 논술 전형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울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잠재 역량 우수자 전형 이 전형에서 결국은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전년도에 비해서 과학고 학생의 선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대학교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부산대학교는 정시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는 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 경기, 인천에 다니시는 분들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 또는 강원이나 또는 전라남도 북도나 또는 충청도 지역의 학생들은 부산대학교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지역인재 전형에서만 뽑으니까. 하지만 부산대학교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붙고 싶고 꼭 붙어야 되고 하지만 정말 붙기 어려운 대학이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